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간접쓰기 OT입니다. 간접쓰기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제 문제풀이 강의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문제풀이 1이 세부정보 파악, 문제풀이 2가 중심내용 파악, 문제풀이 3이 간접쓰기, 그리고 문제풀이 4가 빈칸 추론. 자, 이 중에 문제풀이 4, 빈칸 추론만 조금 바로 이해되시죠? 쟤는 뭘 다루겠구나. 이렇게 좀 생소한 용어를 쓰는데 제가 쓰는 이 세부정보 파악, 중심내용 파악, 간접쓰기가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에서 문제를 나누는 유형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표, 일치, 불일치 이런 유형들이 세부정보 파악 유형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목적, 심령 얘네들은 맥락 파악하기 유형이거든요. 얘네도 문제풀이 1에 있고요. 우리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얘네들이 문제풀이 2, 중심내용 파악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OT를 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부정보 파악, 중심내용 파악을 듣고 이걸 수강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나는 순서 삽입이 약해서 또 선생 순서 삽입이 괜찮다길래 들으러 왔다. 그래서 이걸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앞에 걸 굳이 안 듣더라도 내가 독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앞에 쉬운 문제는 거뜬히 맞춰낸다 하는 학생들은 요 문제풀이 3 간접쓰기부터 들어도 돼요. 자, 간접쓰기에는 순서랑 삽입을 다룹니다. 사실 명확하게 하면 간접쓰기 유형에 35번 흐름과 40번 요약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저희 강의에서는 순서와 삽입만 다룹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말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수강을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라고 하면 자, 처음부터 조금 아픈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내가 하위권이랑 노베이스다. 그러면 쌤 하위권과 노베이스의 기준이 뭡니까? 몇 등급입니까? 자, 몇 등급이라고 나누기보다는 나는 2줄 넘어가면 해석이 안 된다. 쌤 제가 한 줄은 어떻게든 독해를 해낼 수 있겠는데 제가 2줄 이상부터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저는 단어를 진짜 많이 모르고요. 영어에서 쌤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는 아는데 제가 2줄 넘어가면 독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중심 내용 파악부터 먼저 들으세요. 근데 제가 또 되게 잔인한 놈인 게 막상 중심 내용 파악 OT를 가잖아요. 그럼 이 수강 추천 대상에 똑같이 하위권 노베이스는 점진적 독해 먼저 수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영어가 뭐 이렇게 절대평가가 되고 조금 스케이프를 하더라고 하더라도 독해가 안 되고 단어가 안 되면 중심 내용은 물론이고 간접쓰기는 더더욱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위권이고 노베이스인데 무조건 이 수업을 꼭 듣고 싶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들고 조금 투입하는 시간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고 올라오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영어 모의고사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특히 순서 삽입에서 36, 37, 38, 39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그 학생들이 3번 기준 없이 감으로 순서 삽입을 푸는 학생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것 없고 그냥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은 다음에 BAC인 것 같아. CBA인 것 같아. 이거 삽입 문제 그냥 3번인 것 같아. 4번인 것 같아.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자, 근데 그 기준보다 지금 더 중요해. 제가 너무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OT를 찍는 중요한 날에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코맹맹이 소리, 또 선생님 수업 OT 들어봤는데 코맹맹이 소리 나 너무 불오더라. 여러분 수업 때는 이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낫죠? 자, 제 모토는 쉬운 문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는 더 침착하고 정확하게거든요. 자, 그래서 세부정보 파악, 여기에서 쉬운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려요. 그때는 그 강의에서는 제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풀라고 되게 어폐가 되는 말이죠. 모순이 있는 말인데 더 빠른데 어떻게 더 정확해. 근데 제 수업 들어보는 학생들 이게 가능하다는 거 느꼈죠. 그 쉬운 유형들 세부정보 파악 유형에서 아낀 시간 가지고 우리 중심 내용 파악에서 더 침착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 전개구조 입각해서 한 문단의 중심 내용 하나 선택지 분석까지 해서 시간 번 거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면 주제 제목 풀고 시간 남을 거야. 그럼 35번 흐름 풀고 40번 요약 풀고 시간 남을 거예요. 그 남은 시간 더 침착하고 정확하게 순서 삽입 풀자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순서 삽입을 또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평가원 학습 방법 안내를 기반으로 가르칩니다.
자, 이게 2021학년도예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올려준 건데 이거 2021학년도가 왜 쌤 지금 2020 몇 년인데 2021학년도 거를 씁니까? 이때가 제일 정확해요. 매년 이걸 올려주는데 이때가 제일 디테일했어요. 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간접 쓰기 순서 삽입에 있어서 평가원이 뭐라고 해놨냐면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파악해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래. 그래서 요거 가르칠 거예요. 명시적 단서,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들은 연결고리래. 얘네를 활용해서 순서랑 삽입 푸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상 연결 방식. 독해에서 연결해라는 건데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려나? 다방, 저기 줄임말이에요. 그 차 마시는 다방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내용 파악 들은 사람들 저거 뭐 줄임말이에요? 그렇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라고. 또 나와요. 내용상 연결 방식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해놓으면 누가 이거 몰라.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접 쓰기는 명시적 단서 또는 내용상 연결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왜? 평가원이 이거 연습하라잖아. 잘 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보여드린 2021학년도 학습방법 안내에 논리적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장치의 쓰임을 학습하라잖아. 이를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라잖아. 잘 봐요. 이거는 2018학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 학습방법인데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고 여기에도 뭐가 반복된다. 명시적 단서가 여기에서는 언어장치라고 해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명시적 단서 공부하라잖아. 그리고 한 번 더 해. 이걸 하려면 본 유형으로 출제되는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순서 삽입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과 단서들, 괄호 열고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 이거 뭐야? 이 단서들 명시적 단서잖아. 평가는 이거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잖아. 그래서 얘네 활용하는 거 제가 그걸로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봐요. 예시, 나열, 비교, 대조와 원인과 결과 같은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대. 순서 삽입 풀려면. 한 번 더 해. 우선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로 이루어진 글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2021학년도 수능 학습방법 안내. 잘 봐요. 전개 구조. 전개 구조. 쌤, 저 선생님 문제풀이 2 중심 내용 들었는데요. 그렇지. 제가 중심 내용 파악해서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열거 그걸로 다 해줬잖아요. 그거 간접 쓰기에서 그대로 쓸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명시적 단서에 뭐가 들어있냐면 연결사가 들어있거든.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열거 얘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옛날에야 대명사 같은 거 지시어 플러스 지시형용사 플러스 대명사 명사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연결사 많이 나와. 공부 좀 해본 학생들 알 거야. However, for example 이런 걸로 평가원이 순서 삽입의 근거를 줘요. 그거 제 문제풀이 2 들은 학생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될 거예요. 잘 봐요. 이상한 뭐 소위 말해서 야매 이상한 스킬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순서 삽입 잘 풀려면 명시적 단서 요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내용상 연결 파악하라며. 그래서 명시적 단서와 내용상 연결 이거 가지고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다 쉬운 명시적 단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 연결로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디테일들. 제 문제풀이 2에서 제가 디테일 또 선생 디테일 잡기 있었죠. 간접 쓰기 용도 또 선생 디테일 잡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뭐 명시적 단서만 가지고 또 선생은 문제 풀었는데 뭐 대명사로만 가지고 문제 푼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상 연결, 즉 독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찾아서 해야 될 거는 그렇게 풀 거고 보다 쉽게 명시적 단서로 해결되는 것들은 그렇게 풀 거란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 없이 감으로만 푸는 학생들 제 수업 들으면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구나. 평가원이 이런 것들이 문제에다가 숨겨놨었구나.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교재를 구성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게 PPT가 옅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명시적 단서 N 내용상 연결을 제가 적어놨어요. 문제 풀 때 우리
중심 내용 파악, 문제풀이 2 중심 내용 파악 수강한 학생은 알겠지만 제 교재에 지문이 있으면 그때는 여기 뭐 적혀 있어요? 중심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보자 적혀 있었잖아. 왜? 그때는 평가원이 그걸 요구했었으니까. 근데 유형이 바뀌었죠. 간접쓰기 유형에서 뭐가 중요하다? 명시적 단서와 내용상 연결을 파악하자. 그래서 여기 명시적 단서와 내용상 연결이 쓸 수 있는 칸을 적어놔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제가 이 교재에 있는 줄이랑 PPT의 줄까지 다 맞췄거든요. 그거 제가 옆에다 판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면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이게 문제 PPT고 뭐 문제는 똑같죠. 자, 그리고 이게 제 해설지입니다.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해졌어요. 굉장히 빽빽해졌는데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 키워 볼게요. 자, 이게 요걸 기준으로 요 윗부분이에요. 해설지 윗부분 보면 이렇게 직독치케를 다 넣어놔 드렸어요. 직독치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직독치케를 다 넣어놔 드렸고 여기에 이 화살표들이 여기 옅어서 지금 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화살표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요런 화살표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이런 제가 간접 쓰기에는 화살표를 계속 써요. 화살표들이나 이런 표시들을 이렇게 음영 처리까지 다 돼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짝대기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얘랑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제가 적어놔 드렸어요. 요 칸은 또 선생님 코멘트라고 아까 제가 문제가 여기 있다면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쫙 쓸 것들을 해설지에다가 디테일하게 쫙 다 적어놔 드린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말들은 또 선생님 코멘트로 옆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명시적 단서들이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리고 내용상 연결,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 해설지를 이렇게 구성해 드렸고 이게 여기 지금 윗부분을 본 거고 요 밑부분을 보면 간접쓰기를 제가 저렇게 너무 화살표로만 얘가 얘입니다,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학생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답 해설을 또 길게 적어드렸어요. 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유형으로 왜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C 다음에 D인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드렸고 일부러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특정 문제에서 예를 들어 C 다음에 B인지 C 다음에 A인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에서는 직관적으로 화살표 그리고 코멘트로 딱 짧게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윗부분을 구성했고요. 그거보다 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나는 글로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 한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번 더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도 저 화살 얘가 왜 얘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얘 다음에 무조건 얘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학생들은 요걸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쌤 이렇게 길게 글로 적혀 있는 거 잘 안 하다요.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직관적인 거 또 선생님 코멘트로 탁탁 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해설지 되게 디테일하게 해드렸죠. 그리고 이 직독직해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냥 전문에서 그대로 해석 넣어드렸고요. 단어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명시적 단서 또는 내용상 연결 요거 가지고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삽입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삽입 문제도 한번 보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렇게 지문들이 있는데 옆에 역시나 명시적 단서 또는 내용상 연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설지 양식은 똑같이 생겼어요. 또 반 잘라서 위에부터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얘는 조금 화살표가 보이나요? 이렇게 화살표 우리 디스센스 있고 이렇게 대칭 화살표 그리고 요 디스를 지칭하는 게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 3번 그리고 뭐 이런 표현들 옆에 또 선생님 코멘트 그대로 있고요. 직독직해 단어나 드렸고 이게 PPT가 훨씬 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색깔을 볼드 칠한 것도 있고 음영을 넣은 것도 있고 밑줄을 칠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얘가 얘라서 얘가 얘를 지칭하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올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조금 불편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답 해설을 왜 이렇게 됐는지 쭉 풀어서 써드렸고요. 참고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오답들 다 방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잘 봐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건데 저도 알아요. 이쯤 되면 쌤 요즘에 명시적 단서 많이 안 나오던데요. 내가 모를까? 맞아요. 그게 핵심이야. 요즘에 평가원이 명시적 단서 많이 안 내고 내용상 연결로 순서를 너무 많이 내요.
즉 명시적 단서인 대명사, 지시어, 연결사를 써서 A, B, C 순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상 연결로 독해를 해서 연결해야 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2026학년도 6월, 9월 수능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넣어야지. 그래서 명시적 단서만 절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트렌드에 맞게 요즘 평가원 출제 기조가 이러니 내용상 연결을 강조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명시적 단서란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명시적 단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내용상 연결로 해야 되는 거는 내용상 연결, 즉 독해서 연결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수업 준비했으니까 올해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 2년차로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수업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 OT 자체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1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1강은 통강 수강하기가 다 되죠. 1강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후회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